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수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저질러진다. 지금 이 순간처럼. 교수님, 이렇게까지 절 원하실 줄은 몰랐어요. 당신의 차가운 눈빛 뒤에 이토록 뜨거운 불길이 숨어 있었다니. 차가운 척했을 뿐이요, 미란.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밤 당신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소. 이 늙은 교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당신이 야속하오. 그녀의 피부는 40대 여인이 가진 성숙함의 향기로 가득했다. 스물의 풋풋함도 아니고 노년의 쇠락함도 아닌 가장 농익은 과일처럼 달콤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 무엇. 나는 60을 넘긴 노교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20의 청년처럼 격렬하게 그녀를 갈망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죠.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왔어요. 그렇다.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필연도 아니었다. 그저 두 사람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충돌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까? 모든 것은 석 달 전 그 비 내리는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첫 번째 만남, 비에 젖은 여자. 파출업체에서 오셨다고요?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오늘부터 이 댁을 맡게 된 미란입니다. 비를 뚫고 오느라 조금 젖었네요. 실례가 아니라면 잠시 정돈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풍경과 마주했다. 40대 중반의 여인. 비에 젖은 블라우스가 그녀의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천박하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인.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고 있는 듯했다. 아, 예. 화장실은 복도 끝입니다. 수건도 거기 있으니 편히 쓰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배려가 깊으시네요. 그런 분들은 보통 외롭기 마련이죠.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외롭다니. 맞는 말이었다. 아내를 잃고 10년 나는 책과 강의실 사이를 오가며 감정을 얼려버렸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불과 3분 만에 내 빙하를 건드렸다. 주방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교수님,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업체 자료를 보니 혈압이 조금 높으시더라고요. 싱겁게 드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당신이 판단해서 만들어주세요. 교수님은 참 의외세요. 문학을 가르치시는 분이면 감성이 풍부하실 텐데 말씀은 참 건조하시네요. 혹시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그녀가 칼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43세. 그 나이의 여자가 가진 눈빛은 위험했다. 20의 소녀처럼 순진하지도 않고 60의 노파처럼 체념하지도 않은 정확히 욕망과 이성의 경계선에 서 있는 눈빛.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말을 아끼게 되더군요. 그럼 필요한 말은 하시나요? 예를 들면 당신이 아름답다거나 당신의 목소리가 좋다거나. 그런 말이요. 미란 씨, 우리는 고용주와 가정부입니다.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알아요, 교수님. 그냥 궁금했어요. 당신 같은 분도 여자를 보면 심장이 뛰시는지. 미안해요. 너무 불쑥 다가갔네요.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던진 질문은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당신도 심장이 뛰나요? 뛴다. 지금 이 순간 미친 듯이 뛰고 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빗소리가 운치 있게 들리고 책장 넘기는 소리와 함께 램프가 켜졌다. 저녁을 먹고 그녀는 집안을 정리했다.
나는 서재에서 괴테의 친화력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한 줄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발소리, 그녀의 옷깃에서 풍기는 비누향, 그녀가 창문을 닦으며 흥얼거리는 노래소리. 모든 것이 나를 방해했다. 네. 그녀가 커피를 쟁반에 받쳐서 가져왔다. 들어오십시오. 친화력. 괴테의 작품이죠. 배우자가 있는 네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는 이야기. 금지된 사랑의 고전이에요. 책을 아시는군요. 대학은 못 나왔지만 책은 좋아했어요. 특히 사랑 이야기는 더더욱요. 교수님은 왜 오늘 밤 그 책을 읽으시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이유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우연입니다. 서가에서 손에 잡힌 게 이 책이었을 뿐이에요. 교수님은 거짓말이 서투르시네요. 문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우연을 믿으신다니. 모든 이야기에는 필연이 숨어 있잖아요. 천둥이 쳤다. 그 순간 정전이 되었고 서재는 어둠에 잠겼다. 오직 창밖의 번개만이 간헐적으로 우리를 비췄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호흡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교수님, 무섭지 않으세요? 정전은 자주 일어납니다. 촛불이 서랍에 있으니 제가 무서운 건 정전이 아니에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손. 나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괜찮습니다. 불이 들어올 때까지 이걸로 버텨야겠군요. 교수님,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저는 지금 교수님이 궁금해요. 학자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말이에요. 미란 씨,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나이도 처지도.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름이 뭔가요? 교수님은 10년을 혼자 사셨어요. 저는 이혼하고 5년을 혼자 살았고요. 우리가 잠시라도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그녀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녀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녀를 원하고 있었으니까. 당신은 위험한 여자요. 내 삶을 흔들고 있어요. 그럼 저도 고백할게요. 저도 교수님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어요. 이 고독한 교수를 내가 유혹할 수 있을까 하는 가벼운 게임처럼요. 그런데 당신의 눈빛을, 목소리를, 외로움을 보는 순간 저는 진심이 되어버렸어요. 네, 진심이에요. 저는 당신을 원해요, 교수님. 단 하룻밤이라도 당신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한 잔 하시겠습니까? 이런 밤엔 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수님도 흔들리고 계신 거죠? 저를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과 저를 안고 싶다는 본능 사이에서 부정할 수 없군요. 그럼 오늘 밤만은 이성을 내려놓으세요. 저도 제 체면을 내려놓을게요. 우리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요. 그녀의 손가락이 내 셔츠의 단추를 풀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손길은 능숙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떨림이 나를 더 흥분시켰다. 미란 씨,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내일 서로를 마주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만,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만 생각해요. 서재에서 침실로. 우리는 서재를 나와 침실로 향했다. 그 짧은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매 걸음마다 돌아서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내 손은 놓아지지 않았다. 교수님, 저를 봐주세요.
40대의 이혼녀지만 여전히 여자예요. 당신을 원하는 한 여자예요. 당신은 매우 아름답네요.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그 나이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요. 그럼 제 아름다움을 가져가세요. 오늘 밤 이 몸은 교수님 것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벗겼다. 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 순간을 음미했다. 그녀의 어깨, 그녀의 허리, 그녀의 다리, 모든 부분이 하나의 시였다. 나는 60년을 살며 쌓아온 모든 언어를 동원해 그녀를 읽어나갔다. 교수님,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격렬하네요. 이런 불길이 숨어 있었다니. 당신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소.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녹여냈어. 그 밤 우리는 시간을 잊었다. 나이를 잊었다. 내일을 잊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온기와 숨결만이 존재했다. 60과 40세. 그 나이의 차이는 오히려 우리를 더 절실하게 만들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미란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요. 교수님,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당신의 손길, 당신의 숨결, 당신의 모든 것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쾌락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다. 우리는 육체를 나누고 있었지만 사실은 영혼을 나누고 있었다. 60년과 43년 각자가 살아온 모든 고독과 슬픔이 이 순간 하나로 녹아들었다. 저를 놓지 마세요. 오늘 밤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을 거요. 새벽이 올 때까지 당신을 품고 있겠소. 두 사람은 절정에 이르는 호흡과 그리고 천천히 잦아드는 숨소리를 동시에 뿜어냈다. 우리는 마침내 정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너무 늦게 만난 것에 대한 슬픔과 그럼에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기쁨. 새벽 일찍 새소리와 두 사람의 입을 스치는 소리, 조용한 호흡이 새벽 아침을 깨웠다. 새벽이 왔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다. 내 품에는 그녀가 누워 있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어제의 격정이 거짓말처럼. 아침이네요. 잘 잤소? 네. 10년 만에 가장 편안한 밤이었어요. 참 따뜻하더라고요. 미란 씨, 말하지 마세요. 후회한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단 1초도.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거기엔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만족감과 약간의 슬픔만이 섞여 있었다. 미란이 아침을 준비하는 커피 끓는 소리와 토스트 굽는 소리, 접시 소리가 딸그락 거린다. 교수님, 저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을요? 오늘까지만 일할게요. 이 집을 떠나려고요. 네. 왜죠? 어젯밤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소. 내가 선을 넘었으니. 아니에요. 어젯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어젯밤 덕분이에요. 교수님, 저는 당신에게 빠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소리요? 빠졌다면서 왜 떠나려는 거요? 왜냐하면 제가 더 머물면 저는 당신을 망칠 것 같아요. 계속 당신을 유혹할 거고 당신은 저를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초라해질 거예요. 어젯밤의 아름다움이 일상의 더러움으로 변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예리했다. 그리고 슬프도록 정확했다. 우리가 계속 만난다면 처음의 순수함은 언젠가 타락할 것이다. 금지된 사랑은 한 번의 실수로 남아야 아름답다.
반복되는 순간 그것은 추악한 관계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요? 어차피 교수님은 10년을 혼자 사셨잖아요. 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의 기억을 안고 사는 게 저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물러 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 그녀가 선택한 품격을 내가 먼저 망칠 수는 없었다. 교수님은 저를 잊으실 건가요? 잊을 수 있겠소? 당신은 내 60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수였소. 실수라는 그 말이 슬프면서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수였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실수. 미란 씨, 만약 우리가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지금처럼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금지된 것만이 영원히 아름다워요. 그녀의 철학은 슬펐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밤으로 완벽했다.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 완벽함은 깨질 것이다. 그녀가 가방에 지퍼를 올리고 우산을 펼쳤다. 교수님은 제 마지막 봄이에요. 그 봄을 오래 기억해 주세요. 미란 씨는 내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문장을 조심스럽게 마침표로 남깁니다. 교수님답게 시적이시네요. 그 시를 가끔 읊어주세요. 혼자서라도 반드시 그러겠소. 문이 닫히고 빗소리만 작게 들렸다. 그녀가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삶에서 가장 짧고 가장 강렬했던 계절이 끝났다. 몇 해가 흘렀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강의는 계속했고 책도 몇 권 더 썼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어느 가을날 현관 앞에 국화 한 송이와 함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손길을. 교수님 잘 계시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해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도 그 밤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끝까지 선을 지키려고 애쓰던 교수님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손이 떨렸다. 그녀의 글씨체는 여전히 단정했고 그 속에는 그날 밤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날의 침묵, 그날의 온도. 그걸 저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비록 하룻밤이었지만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시간이었어요. 교수님도 그러셨길 바래요.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저는 이제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 중에 교수님 같은 분이 오시면 괜히 커피를 진하게 내려드리곤 해요. 그분이 교수님일 리 없는데 말이죠. 그녀도 나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위로했고 동시에 슬프게 했다. 교수님, 우리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 되었지만 그 밤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사랑의 다른 이름이 품격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사랑했어요. 제가 먼저 떠난 것도 교수님이 붙잡지 않으신 것도 그게 우리의 품격이었어요. 맞다. 우리는 품격을 지켰다. 욕망에 무너지지 않고 한 번의 실수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다. 언젠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겠죠. 우리의 그날 밤은 너무 뜨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교수님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미란 올림.
나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60이 넘어서야 나는 그 답을 조금 알 것 같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길이도 아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진심이다. 얼마나 오래 함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서로를 원했느냐의 문제다. 미란과 나는 단 하룻밤을 함께했다. 하지만 그 하룻밤은 어떤 이들의 10년보다 진실했다. 우리는 서로를 속이지 않았다. 가식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외로움과 욕망과 그리움이 정직하게 충돌했을 뿐이다. 나는 서재로 돌아가 오래된 시집을 꺼냈다.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읽었던 바로 그 책. 페이지를 펼치니 그녀의 손때가 묻은 듯한 흔적이 보였다. 손끝이 닿기 전의 긴장, 그게 사랑의 절반이었다. 그리고 손끝이 닿은 후의 전율, 그게 사랑의 나머지 절반이었다. 우리는 두 개의 절반을 모두 경험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나는 그날 밤을 떠올린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 그녀의 뜨거운 숨결, 그녀의 부드러운 속삭임.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시간이 흐른 후의 깨달음.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시간은 아무것도 잊게 해주지 않는다. 단지 아픔을 견딜만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나는 미란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아마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불행은 아니다. 오히려 그 기억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 내가 단순히 늙어가는 노교수가 아니라 한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였다는 증거니까.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만년필을 들었다. 오늘은 새 원고를 시작하는 날이다. 제목은 이미 정했다. 단 한 번의 봄이라고. 이 이야기는 허구일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다. 60대의 남자와 40대 초반의 여자가 만나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지는 이야기.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사랑의 완성이 항상 함께함은 아니니까. 나는 펜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첫 문장을 쓴다. 창밖에는 오래된 플라타너스가 서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손끝이 내 삶을 흔들었다. 펜을 놓고 미소 짓는다. 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글 속에서라도 나는 독백으로 그녀를 불러본다. 미란아, 당신이 남기고 간 봄은 아직도 이 집에 남아있어. 서재 구석구석, 부엌 찬장 속, 침실 베갯잎에 당신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 우리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 되었지만 그것이 실패는 아니오. 오히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사랑을 완성했어. 시작과 끝이 선명한 흐트러짐 없는 사랑을.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당신을 떠올릴 것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눈을 감을 것이요. 아,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사랑을 경험했었지 하고 말이요. 창밖의 플라타너스에서 또 한 잎이 떨어진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영원한 봄이 남아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함께한 사랑? 놓아준 사랑? 댓글로 세 줄만 써주세요. 저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다. 매주 여러분의 사연을 선정해서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익명으로요. 다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